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호입니다. 민선 7기 5대 신성장 산업에서 민선 8기 4+1 신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뛰는 음성군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2030) 음성시 건설 현장의 오늘의 히어로 조병옥 음성군수. 민선 7기 5대 신성장 산업을 추진했던 음성군이 민선 8기 들어 4+1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세계의 흐름과 정부의 성장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신산업,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헬스케어, 기후대응 농업 등 5가지 산업에 주력하는데요. 2030 음성시 건설을 준비하는 음성군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 먹을거리를 선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함께 4+1 신성장 산업 추진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조병옥 음성군수 차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수 조병옥입니다. 2023년이 시작진데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요즘 보면 개나리를 비롯해서 아주 봄꽃이 만발한 그런 시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음성군도 우리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음성군정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2030 음성시 건설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민선 8기 들어서 4+1 신성장 산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음성시 건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성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 유치, 거기에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가 문화, 체육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인구를 유입시켜야지만 음성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에서도 국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음성군도 4+1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찾아냈는데 민선 7기에 이제 원래가 5개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베스트 1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장 산업 중에서 우리가 혁신성장 산업, 기반 산업 구분을 했는데 기반 산업으로 기후대응 농업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고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도 가속화될 것이다.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권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중부권 핵심 거점 도시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속에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음성군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더라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6.5%인데 2036년까지 약 30.6%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도시 로드맵에 따라서도 2030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15만 대 가까운 수소차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수소차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춰서 저희 음성군도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수소 산업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 안전 표준화 교육 특구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소 안전 뮤지엄, 그러니까 수소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체험관인데 이미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성범산업단지에 저희가 수소 버스 또 충전소 부품 평가 시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소 버스라든가 충전소를 운영하고 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품에 대해서 이곳에서 다 시험 평가 인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우리 쪽으로 관련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국 최초로 금왕 테크노밸리 산단에 저희가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한 33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주로 수소 산업이 기체주로 이렇게 지금 모든 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동할 때도 편리하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에 충북 산업융합지구라고 그래서 극동대하고 청주대의 에너지 관련 학과가 약 315명 학생들이 이미 여기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력 양성을 위한 부분도 지금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도 이미 성본산업단지에 저희가 건물형 태양광 실증 센터라는 것을 유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태양광이 지붕이나 평지 아니면 산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건물의 벽면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것을 실증 시험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태양광 관련 최신 기술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연가스 발전소 음성에 건설되고 있는데 일부 좀 논란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잘 합의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에너지 테마파크를 좀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동서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또 생태공원 또 문화체육시설 일부 거기서 에너지 열이 나오기 때문에 수소열 전지발전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도 좀 공급을 받아서 이런 체육시설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신산업은 수소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또 천연가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음성군에 또 DB 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중부권 핵심 거점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저희 음성군만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존하는 게 바로 2차 전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충북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생산 1위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상당 부분을 점유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K반도체 벨트를 발표를 하면서 청주, 음성, 괴산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음성은 감곡의 DB 하이텍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제 위탁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업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K반도체 벨트에 지정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거기 상무산단을 저희가 준공을 해서 DB 하이텍에서 상무산단 전체를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감곡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여기를 이제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특화단지를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청주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음성은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괴산을 중심으로 뇌패스를 중심으로 하는 패키징 업체, 요렇게를 엮어서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더 큰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도 아시고 또 모두 알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전기차가 이제 확대가 되면 그 이체전지 시장도 빠르게 이제 커 나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저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EU에서도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 글로벌 시장은 향후에 10년 이상 적어도 8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시장으로 보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음성군도 이제 충청북도에서 청주, 증평, 음성을 잇는 그 2차 전지 벨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음성 같은 경우 이제 코캄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국내 생산량의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서 W스코프 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또 대보 마그네틱 같은 이런 부품 회사들이 같이 동시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 이런 회사와 같이 해서 2차 전지 시험 인증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음성군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기술 지원센터를 유치를 했거든요. 성분 산업단지에. 우리 2030년까지 우리 충북만 해도 약 한 8조 7천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바로 이제 2차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2차 사용 그 공장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 이 시장 규모를 지금 업계에서는 약 200조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시설을 하나 저희가 유치를 했고 아울러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술 지원 센터도 저희가 함께 유치를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기술 개발과 동시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인국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약 5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한 15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가 2차 전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양을 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국내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기업이 많이 있는데 유망한 기업이 올 경우에 유치를 통해서 2차 전지 메카로다 좀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전기 다목적 자동차 안전성 시험 평가 센터라는 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전기 다목적 차라는 것은 초소형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혁신 도시에 이렇게 그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을 동시에 유치하면서 이 다목적 자동차를 개발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하고 충청북도 또 유관 관련 기업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혁신도시가 미래형 다목적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이렇게 운영되고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선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참 주민분들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4+1 그 신성장 산업에도 헬스케어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 또 최근에 수명이 연장되고 또 소득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건강 또 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산업이 매년 한 5%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충청북도도 이제 K-뷰티, K-바이오 헬스 이 산업을 국가산업과 연계해서 중점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음성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90개가 넘는 화장품 관련 회사 또 제약회사 이런 회사가 헬스 관련 회사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겠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헬스나 화장품 관련 뷰티 헬스 관련 여러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다 모아서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건지 이런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어 주자. 그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작품 제작이라든가 디자인 또 어떤 마케팅, 기술 개발 이런 것을 좀 해주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음성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극동대라든가 강동대라든가 도내 관련 대학이 이제 뷰티 헬스라든가 또 이런 건강 기능 이런 그 관련 학과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과하고 연계시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대학이나 이런데 그 우수한 인력을 자문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대학은 그런 인력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확장될 때 또 기업에서 교육을 받은 인력을 그쪽에 또 공급할 수 있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관련 기업과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과 연계를 시켜주는 것을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립소방병원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육성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산업은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는 블루오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느 분야보다 높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응급이나 이런 의료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강동대나 이런 데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 소방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산업진흥센터도 유치를 하고 소방치유 힐링센터도 같이 유치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끝난 다음에 힐링센터로 와서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회복이 빠르게 이런 걸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 헬스케어 타운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융복합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대학과 연계시켜주고 또 소방산업과 연계시켜서 우리 헬스케어를 좀 육성하자. 이게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지역 기반 산업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요. 요 기후의 변화에 대비해서 농업 경쟁력도 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요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 경쟁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그 기후 관련 기관, 단체 그런 그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보면 2030년까지 우리 지구가 평균 1.5도 정도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식량 작물이나 농업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 농업을 5대 신성장 산업 중에서 이제 기반 산업 분야로 선정을 했는데, 기후 대응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한 2030년까지 한 2천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 작물을 좀 찾아보자.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햇살의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높았고, 그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에 비 오는 날이 17일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그때 한참 수확할 시기인데 거의 낙과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냉해나 아니면은 집중호우나 이런 거로 인해서 낙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아내자. 그게 이제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는 품종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최신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접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 나가자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역시 최근에 보면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판매가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음성군 농산물 통합 브랜드가 이제 음성 명작인데, 음성 명작을 좀 많이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명작 페스티벌도 이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각종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판매 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도 또 홍보도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런 농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 농업에 대한 융복합 산업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기후 대응 농업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음성군 농가가 지금보다 수확량도 더 좀 많이 찾아내 더 높이고 소득도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사는 농촌 함께 좀 만들어가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육관식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해당하는 질문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4+1 신성장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저희 음성군에 어떤 변화가 올지 기대가 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4+1은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특히 저희 음성군이 2030년 시승격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5만 달성으로 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4+1이라는 신성장 산업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 산업은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이면서 또 투자 유치 대상이 되는 거고 투자 유치 대상이 되면서 양질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음성군은 현재 22,600세대, 그러니까 민선 8기 내에 22,600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13,000세대가 주택 공급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에 이제 7,000세대는 착공을 했거나 분양 중에 있고 6,000세대는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이 주택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분양 시기를 언제 할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부동산 경기만 조금 안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분양이 시작될 건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음성군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음성 국민과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음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CCS 방송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저희 음성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음성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은 GRDP가 8년 연속 우리 충북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15세 이상, 15세에서 64세 청년 세 개 분야의 고용률이 우리 도내에서 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음성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또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무려 300%에 가깝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면에서 저희 음성군은 최근에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음성군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4+1 신성장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 신성장 산업 여러분과 함께 잘 가꾸어서 우리 음성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으로 발전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2030 음성시 반드시 만들고 상상대로 음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음성 군정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 신성장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조병옥 음성군수의 바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